자, 기능 분석 해보겠습니다. 기능을 하면, 기능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뭐가 생각나세요? 기능 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용도, 이런 거죠. 기능, 용도. 그리고 이것을, 공학적으로는 기능이라고 하는데, 수학으로 풀면은 이게 함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펑션을,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공학적인 측면에서 기능이라는 얘기를 한다. 기능을 어떻게 분석할 거냐.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물건, 시스템, 물체 이런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보면 세상에 원래 자연 시스템으로 존재를 하는 건데 자연 시스템으로 존재를 하는 것은 존재 이유를 우리가 아직까지 잘 몰라요. 이제 존재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거죠. 과학에서 법칙을 밝힌다. 과학에 연구를 해서 뭔가를 찾아낸다.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자연의 법칙, 자연에 있었던 물건, 물질 이런 것들이 왜 존재하는지를 찾는 거죠. 지금 막 공기가 있다. 공기가 왜 존재하는 거예요? 공기는 언제부터 있었을까? 이런 걸 찾는 게 과학이잖아, 그죠? 또 우리는 트리즈는 과학과 공학 사이에 넘어가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런 과학에서 찾아낸 법칙이나 논리들을 우리가 좀 활용해서 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르는 존재를 찾는 게 아니라 인공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인간에 의해서 변형되거나 밝혀진 형태로 존재 이유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 존재 이유를 찾아가는 작업이 엔지니어의 할 일이다. 그 존재를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뭔가 물건을 개발하거나 발명하거나 이런 과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 나타나는 존재를 우리는 펑션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기능 분석을 해서 펑션이라는 얘기를 한다. 자, 이 그림을 보면 두 개가 있어요. 냉장고가 있고 모델이 있어요. 둘 중에 뭐가 먼저 보이세요? 지금 냉장고가 먼저 보이는 사람은 엔지니어야 이제. 그냥 죽어도 엔지니어. 이제. 모델이 먼저 보이는 사람은 소비자야. 그죠? 물건은 만드는 사람이 있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나는 만드는 자인가 사용하는 자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 되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딱 보면 바로 이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나는 그냥 이게 먼저 딱 눈에 보여. 그러면 그냥 타고난 개발자. 이게 딱 먼저 보여. 모델이. 그러면 나는 타고난 소비자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트리즈를 배우면 둘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둘 다 얘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도구잖아요. 도구고 시스템이고 그리고 이 모델, 이런 사람들이 이 모델을 이렇게 세웠다는 것은 이 냉장고를 가장 잘 사용하고 가장 많이 사용할 것 같은 사람들의 특징을 모아가지고 이 모델을 쓴 거잖아요. 이제. 이 모델이 이런 냉장고를 쓰는데 사람들이 누구나가 보면 가장 이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형태니까 이분이 이런 냉장고를 가장 잘 사용할 것 같은 사람을 찾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냉장고를 사용하는 거니까 냉장고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람들의 욕구를 차에서 하는 기능이 되는 거고 냉장고 자체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원래 처음에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도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트리즈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맨 처음에 한국의 트리즈라는 방법이 도입됐을 때 이게 정말로 좋은 방법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제. 근데 그때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 당시의 상황에서 냉장고 같은 경우는 냉장고가 한 2000년 넘어가면서부터 일반 냉장고에서 양문형 냉장고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양문형 냉장고가 나오면서 이 홈바라는 기능이 생겼어요. 홈바라는 기능은 여기 선반을 만들어서 그냥 냉장고문을 전체를 열지 않고 부분적으로 열겠다. 이것을 우리가 분리의 원리로 오면 전체와 부분의 분리가 되는 거죠. 전체와 부분의 분리로 홈바를 만들었는데 홈바를 고정시키는 지지대를 이 링크를 사용해서 링크 두 개를 사용해가지고 고정을 시켰어요. 이제 이 기술을 우리가 그대로 쓰려면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다가 특허료를 지불하고 써야 되겠죠. 우리는 그냥 쓰고 싶은 생각이 들면 특허료 지불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독자 특허를 내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방법을 우리가 특허 회피 전략을 해요. 다른 데서 이미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회피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회피하는 방법을 가장 쉽게 찾는 방법은 링크 두 개니까 링크 한쪽을 없애고 한쪽은 고정 지지대를 두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다른 회사에서 내가지고 특허를 냈어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그때 했어요. 이제. 근데 연구원들이 더 좋은 방법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트리즈를 전문적으로 하는 러시아 마스터가 한국에 와서 트리즈를 하는 그 시점이었어요. 이제. 그래서 야 이거 뭐 잘 되겠냐? 그래서 트리즈 마스터에게 그냥 맡겨봐. 어차피 잘 안 될 거니까. 그래서 맡겼는데 트리즈 전문가가 이렇게 해결해 버렸어요. 이제. 링크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획기적인 아이디어죠. 그래서 위에서 링크가 홈바를 잡던 거를 홈바 자체가 스스로 고정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스스로 하는 방법? 이상적인 해결안. IFR이라고 했잖아요. 이상적인 해결안을 딱 내버리니까 아니 트리즈 하는 사람들이 이분이 냉장고 개발자도 아니거든요. 냉장고 개발자도 아닌데 이런 아이디어를 냉장고를 평생 냉장고 개발했던 사람보다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짧은 시간 내버렸다 이죠.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그래서 이 홈바 개발하면서부터 이제 트리즈라는 방법을 한국에서 확산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리즈를 통해서 혁신을 한다 그러면 요 냉장고 홈바의 요 사례만큼은 제대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러시아의 마스터가 이걸 해결했다. 그래서 트리저의 이런 원리들을 적용하면 세상에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잖아요. 이 장치들을 다 기능 분석해가지고 뭔가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는데 도움이 된다. 냉장고, 질레트, 부터시작해서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제품을 눈에 보이지 않도록 나름대로 모델링하는 방법을 이렇게 3단계로 얘기를 했어요. 그죠? 주체, 동사, 대상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짧게 하나의 문장으로 쓰면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로 정의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지문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그러면 주어가 빠지고 동사, 목적어만 표현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관심은 엔지니어는 얘가 관심이야. 얘를 어떻게 새로운 걸 개발해낼 거냐 이게 관심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어떤 대상에게 작용을 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야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우리가 개발하는 거잖아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엔지니어링 과정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을 대상과 작용을 우리가 기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이라는 그는 우리가 좀 평소에 개발해야 될 대상이에요. 개발해야 될 대상을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시스템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시스템 속에 기술 시스템이라고 하면 어떤 구성 부품들이 있어요. 이제. 그 구성 부품들이 조합을 이루어가지고 기능을 달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 달성하는 부품들을 다 찾아보니까 그 부품들의 일반적인 특성이 있다. 일반적인 특성을 우리는 이 4가지 조건을 가진다고 합니다. 4가지 조건을 가지면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 4가지가 처음에 발생기간, 전달기간, 작동기간, 제어기간 4가지 형태가 되는데 우리가 개발한 제품 중에 제일 뭔가 좀 잘 알고 싶고 또 엔지니어링 하는데 가장 많은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자동차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동차를 이 기술 시스템으로 연결했습니다. 자동차는 에너지가 뭐예요? 지금 현재 에너지는 휘발유를 쓰는 거잖아요. 휘발유를 쓴다. 휘발유가 들어가면 발생기간에 휘발유를 가지고 힘을 발생하는 장치가 자동차에 뭐가 있어요? 힘을 발생시키는 장치가 자동차에는 지금 엔진이 있다. 그죠? 엔진에서 에너지를 전달시키는 전달기관은 뭐가 있어요? 엔진에서 힘을 전달시키는 장치를 우리가 트랜스미션이라고 하잖아요. 트랜스미션을 통해 가지고 전달되는 것을 자동차에 직접 해서 작동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은 뭐에 의해서 움직이죠? 타이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자동차에 이 휘발유가 들어가가지고 엔진을 돌려서 트랜스미션으로 전달해서 마지막 바퀴가 움직이면 자동차가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동하는데 그냥 계속 가면 안 되니까 자동차를 스톱하기도 하고 더 빨리 가기도 하는 형태로 제어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어 기관이 악셀레이터나 아니면 브레이크가 이제 제어 기관으로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하나의 자동차가 이렇게 요 네 가지 요소에서 작동이 된다. 이 작동되는 것을 동사로 표현하면 자동차는 이동하는 장치죠.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장치다. 그러면 자동차의 대상물은 뭘까요? 자동차를 이동하는데 자동차는 어떤 대상물을 가지고 이동하나요? 오브젝트가 뭐냐? 자동차의 바퀴가 닿는 직접적인 대상은 도로가 되겠죠, 그죠? 바퀴가 도로 위에 마찰력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움직이는 장치가 이제 자동차니까 실제로 장치가 하는 일로 보면 사람이나 물건을 이동시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 자동차의 대상은 사람이나 물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에너지가 전기로 바뀌어요. 전기 에너지로 바뀌면 이 발생기관이 뭘로 바뀌어요? 발생기관이 모터로 바뀌는 거죠. 전달기관은 뭘로 바뀌어요? 트랜스미션이 없어지고 인버터로 전달하는 거예요. 인버터가 이제 뭔가 에너지를 전달하는 장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퀴는 그대로 있겠죠. 아직까지는. 나중에 미래로 가면 바퀴도 없어지겠지만 저기관은 뭘로 바뀔까요? 저기관은 지금 막 얘기로 스마트폰으로 다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자동차 스마트폰으로 다 그냥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얘가 원래는 얘가 중요합니다. 그죠? 얘가 휘발유일 때 시스템과 전기일 때 시스템과 얘가 수소가 들어가면 수소일 때 시스템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 에너지는 시스템의 바깥에 있는 거예요. 시스템의 경계의 외적인 거고 요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시스템의 완전성, 시스템이 완전하게 작동하기 위한 조건, 이 네 가지가 된다. 우리는 지금 개발하는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가 정해진 상태에서 개발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방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좀 더 확장을 하면 에너지까지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요즘 엔지니어의 관심이에요. 그죠? 에너지 바뀌니까 다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자동차에 이 휘발유에서 들어가는 자동차 시스템들이 앞으로 10년, 뭐 길게 가면 15년 지나면 다 없어질 거잖아요. 세상이 이 에너지에 따라서 확 바뀐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기술 시스템이다. 기술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하는 것을 실전적으로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것이 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대상물과 작용 간의 관계가 이제 우리가 기능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죠? 기술 시스템과 기능 간의 관계니까 이제부터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 좀 더 깊이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기능은 기본적으로 설명을 지난번에 좀 했으니까 짧게 한번 넘어가 봅시다. 기능은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어떤 특성을 발휘해서 적용 대상을 뭔가 변화시키는데 변화시키는 것이 유지하거나 변화시키거나 이동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액션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 액션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측정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작용기관은 스스로 뭔가 기능을 부여하는 방법 이것들이 다 작용기관에서 나오고 우리가 요즘 4차 산업혁명에서 얘기가 많이 되는 것은 이 작동기관이 IoT로 다 발전됩니다. 그죠? 모두가 작용되는 것은 IoT로 센서를 달아가지고 스스로 서로 네트워킹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자, 기능을 이렇게 봤을 때 백열 정보를 우리가 기능으로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빛을 발산한다 했고요. 주어는 뭐가 될까요? 보통 이렇게 보면 주어가 빠져 있어요. 이제 주어는 백열 정보는 빛을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기능을 작용과 결과 이렇게 보면 결과적인 기능을 결과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 그럼 결과는 좋은 결과도 있고 안 좋은 결과도 있으니까 결과적인 시각에서 거꾸로 바라보는 거고 작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물리화학적인 액션이 일어나니까 이 단계에서 우리가 자원을 활용하잖아요. 그 자원이 매트캠, 네? 기계적인 장치, 화학적인 거, 물리적인 거 이런 부분들이 다 액션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액션을 바꾸는 것은 과학적인 사고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결과적인 형태로 바라보는 것이 엔지니어링 관점이에요. 그러면 트레이드는 둘 다 해야 되니까 과학과 엔지니어링 이것을 둘 다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그죠?
근데 과학적인 방법을 우리는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배웠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렵게 생각하는 과학이 아니다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기술 시스템이 어떤 기능을 작용한다. 냉장고는 온도를 낮추는 거, 건조기는 습도를 제거하는 거, 진공포장기는 산소를 제거하는 거,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해서 하나의 문장을 쫙 쓸 수 있으면 돼요. 그죠? 이런 모든 펑션, 기능은 인간의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그 기능을 이렇게 형태대로 나눠보면 세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어요. 메인 기능, 보조 기능, 추가 기능. 메인 기능은 선분기가 있어요. 이제. 선분기가 있으면 선분기 메인 기능이 뭐죠? 선분기는 뭐 하는 거예요? 바람을 이동시키는 장치가 선분기잖아요. 선분기를 아까 기술 시스템을 이렇게 보면 선분기의 에너지는 뭐죠? 에너지는 전기가 들어가요. 네. 발생 장치는 뭐죠? 모터가 들어가요. 그죠? 네. 전달 장치는 뭐죠? 모터에서 힘을 전달하는 게 뭐예요? 작동하는 게 이제 팬이에요. 그죠? 축. 그래서 샤프트가 들어갑니다. 이제 그 선풍기 여름에 분해를 하잖아요. 분해하면 그 축 나와있죠. 축이 전달 장치예요. 네. 그리고 저기가는 스위치가 있잖아요. 그죠? 스위치가 그냥 일반 버튼도 있고, 그죠? 리모컨도 있고 다 스위치 종류입니다. 그죠? 저기관이 있다. 그래서 선풍기의 주요 기능은 네 가지. 모터, 축, 날개, 그 다음에 스위치, 이게 주요 기능이에요. 주요 기능을 없애면 어떻게 되나요? 주요 기능을 가지고 나중에 뭔가 개선 아이디어를 낸다면 얘를 가지고 없앨 수도 있고 얘를 추가적인 기능을 없앨 수도 있고 이렇게 뭔가 좀 제거를 하면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는 게 유효한 기능이 나오는 거.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에요. 그죠? 그리고 유효한 기능은 원하지 않는 기능이죠. 우리가 유효한 기능은 원한 바가 없는데 얘가 저절로 생겨요. 원한 바가 없는데 저절로 생긴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시스템이 주어가 대상어를 작용을 시키는데 원래는 여기서 이론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해론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해론 결과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론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이 대상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들어가지고 이런 해론 결과가 많이 나오니까 이것은 역으로 분석하는 거죠. 역으로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역설계, 리버스 엔지니어링 이렇게 합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 이거 하는 거예요. 이제 역으로 해로운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이게 어떻게 나왔냐, 그때의 작용 어떤 작용을 했냐,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작동이 됐냐, 이것을 역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역으로 가는 과정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이거는 정적인 상태, 정 방향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하면 역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인간은 원래 타고나기를 정방향이 스타일이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역방향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정방향 가는 게 딱 맞다. 나는 역방향, 그 역방향으로 가는 게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4차원이라고 하잖아요. 4차원 얘기는 정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찾아보면 정방향이 그냥 편한 사람이 있고 역방향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트리즈를 배우면 정방향도 배우고 역방향도 배우기 때문에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방법론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죠? 정방향과 역방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 없잖아요. 그 지금까지는 다 정방향이면 정방향만 하는 방식으로 갖고 역방향은 역방향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정방향과 역방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동시에 머릿속에서 사고 체계를 가지는 형태로 우리가 공부를 한다. 그래서 시스템이 원래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형태에서 원하는 모습은 이렇게 갑니다. 이상성의 모습으로 간다. 비용과 해론작용이 없으면서 유익한 기능이 많으면 되겠죠. 이것을 수식으로 평가를 해야죠. 그래서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을 네 가지로 얘기한다. 이거 유익한 기능을 많이 하면, 이거는 그대로 두고 많이 하거나, 얘를 그대로 두고 비용을 줄이거나, 해론작용을 줄이거나, 아니면 다 높게 하면 되겠죠. 4번.
그러면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 4가지. 그래서 만약에 선풍기에 해로운 작용이 손을 끼웠을 때 청소하려고 막 하다가 아니면 뭐 그냥 무심결에 넣었다가 손가락 다칠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만들어냈어요. 얘도 해결책이에요, 얘도 해결책이에요. 누가 돈을 벌어요? 둘 다 해결책이잖아요. 솔루션이에요. 근데 얘는 돈을 못 벌잖아요. 얘가 돈을 벌어. 그죠? 네. 그래서 이분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개발한 다이슨 CEO가 맥스 콘테라는 분이 한국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나오는 얘기가 당신이 지금 가장 뭔가 사용하는데 불편한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에 출시할 제품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뭔가 불편한 거 이런 거 있으면 그게 앞으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거 해결하는데 그냥 해결책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조금 고급스럽게 해결하자. 그러면 우리가 회사의 입장에서 연구원이다 보면 승진도 빨리 할 수 있고 인센티브 받을 수 있고 뭐 아이템 가지고 창업할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래서 조금 고급스럽게 그걸 개발하려면 기능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연필에서 지우개를 붙인 거 이거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죠 그죠? 네. 그러면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알람시계 이 알람시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붙인다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다면 어떤 걸 넣을 수 있을까요? 이 알람 기능이 이제 AI식으로 변화하는 거죠. 알람이 막 아침에 일어나는데 지금은 소리만 들리잖아요. 여기다가 빛을 넣으면 아침에 이제 소리가 나면서 빛이 막 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소리만 들릴 때하고 빛이 날 때하고 일어나는 빈도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여기에 다양하게 막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네, 숟가락과 포크를 동시에 넣어가지고 이런 모양을 새롭게 개발하는 거예요. 하이브리드의 대표적인 것이 맥가이버 카 이런 거죠. 그래서 자동차도 지금 하이브리드 카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방법들이 옛날부터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능 분석을 쭉 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있어야 되니까 방법을 3단계로 합니다. 먼저 구성 요소 이름을 알아야 되겠죠. 이름 알고 두 번째는 관계를 분석하는 거고 세 번째는 작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커가 있어요. 마커 어디 가나 많이 있잖아요. 이 마커를 가지고 분석해보자. 그 마커 이름을 막 찾아야 되나요? 마커 심이 있고 잉크가 있고 마개가 있고 멈체가 있고 이게 다 분리되고 뭐 이거 하나 다 분해를 해봐야 돼 이제. 그래서 기능 분석하는데 어떤 제품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제품 분석을 할 때에 분해 조립 이걸 좀 많이 하면 됩니다. 다 분해할 수 있어요. 그죠? 분해 조립 해가지고 구성 요소를 하위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찾아가지고 관계를 그리는 거예요. 이제. 관계를 그릴 때 이렇게 매트릭스로 그려야죠. 그러면 X축에 구성 요소를 적고 Y축에 구성 요소를 적고 해가지고 매트릭스 표에서 관계에 있는 거 몸체하고 뚜껑하고 얘가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가 있으면 플러스, 관계가 없으면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관계가 있는 잉크하고 심, 몸체, 마개, 화이트보드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뚜껑, 심, 몸체, 잉크, 마개는 시스템 내부의 구성 요소고 시스템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화이트보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외부의 구성 요소가 들어간다. 외부의 물질들도 관계가 있다. 외부의 물질 중에서 뭐 많이 들어가는 공기 이런 거잖아요. 열어놓고 계속 있으면 얘가 말라버리니까 공기도 중요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작용에 관련되는 구성 요소를 여기다 쓴다. 그래서 쓴 걸 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죠. 관계도를 매트릭스 그린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사람마다 스타일 차이가 있어요. 이제 매트릭스 표를 가지고 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매트릭스를 그리지 않고 바로 이렇게 그린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거 바로 그릴 수 있어요? 매트릭스 표를 그리지 않고 바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 나중에 그려보면 압니다. 이제 내가 어떤 제품을 가지고 다 이렇게 기능들을 그려보면 어느 단계에서 막히는지를 파악합니다. 그게 어떻게 막히는다는 것은 머리가 좋고 나쁘고 이런 것도 있고 머리에 두뇌의 스타일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내가 두뇌 스타일이 있는데 어떤 걸 해보면 잘 안 되면 내가 머리가 나쁜가 봐?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머리가 좋고 나쁜 것도 있고 스타일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분해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그리고 나면 뭔가 아이디어를 내는데 어떻게 아이디어 내냐? 아이디어 내는 방법을 우리가 트리밍 방법을 씁니다. 트리밍은 뭔가 그스러미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트리밍을 다른 데서 들어본 적 있어요? 네. 프레스 금형에서 프레스 가공을 하면 드로잉이라고 하잖아요. 드로잉해서 프레스에서 금형이 쫙 누르면 철판이 눌러지면서 옆으로 쫙 퍼지면서 끝에 그스러미가 남잖아요. 그스러미 남는 것을 우리가 전단가공하면서 잘라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트리밍 가공이라고 하죠. 똑같아.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 부품이 있는 것 중에 뭔가 좀 잘라낸다. 트리밍 잘라내는데 뭘 잘라낼 거냐? 결과는 이걸 만들어내는 거죠. 뭘 잘라낼 거냐를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쓰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칫솔을 가져가면 칫솔을 각각의 부품들을 이렇게 나눠야 돼요. 세부들을 나눠서 세부 부품들을 차해서 이 부품들 중에 뭘 자를 거냐. 그래서 이것을 칫솔을 가지고 기능들을 그렸어요. 이제. 그럼 여러분들은 이 중에 뭘 없애고 싶으세요? 얘를 없애요? 이빨이 없으면 칫솔 필요가 없는 거죠. 이빨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면 돼요. 그죠?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기술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 없애면 안 돼요. 칫솔 헤드라고 하죠. 머리 칫솔 뭐가 있는 거 이거 없애면 안 되나요? 네? 칫솔의 손잡이 없애면 안 돼요. 이거 막 구성 부품 중에 어떤 것을 없앨 거냐 이걸 찾아서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그죠?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길이를 짧게 또 이것만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칫솔 손잡이 이런 거 없어지잖아. 이제 여기에다가 손잡이 대신에 뭘로 쓴 거죠? 손가락을 여기 넣어서 이빨 닦는 거잖아. 재밌죠? 이런 거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제일 잘 만들어내는 회사가 어디죠?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생활 필수품 아이디어를 많이 만드는 회사 P&G가 있잖아요. P&G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밍 할 때 원칙이 세 가지가 있어요. 1번 원칙, 대상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빨이 없어지면 된다 이런 거죠. 2번, 대상물이 이빨이 스스로 뭔가 이물질 이런 걸 없어지도록 만들면 칫솔 필요 없는 거죠. 3번, 칫솔 말고 다른 장치가 있으면 칫솔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세 가지 트리밍의 원칙입니다. 그죠? 룰. 1번, 얘가 없으면 얘도 필요 없다. 얘가 전구가 달에 가서 이게 자꾸 깨지는 이유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산소가 없으니까 유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산소가 있는 지구에서는 유리가 필요하지만 그러면 시스템이 바뀌는 거예요. 뭐 이런 사례들을 한번 책에 쭉 한번 읽어보세요. 예를 들면 클린룸 이런 데 들어가면 클린룸에 먼지가 많으면 측정기에 오차가 생기잖아요. 뭐 일반적으로 이런 데서는 먼지가 있어도 오차가 별로 안 생기는데 클린룸에 이런 게 생기는데 먼지가 있는 상태에서는 오차가 생기지만 먼지가 없으면 얘가 필요 없는 거죠. 뭐 이런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두 번째, 얘가 스스로 하면 장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IFR이라고 했죠. 이제 이상적인 해결하는 얘가 스스로 대상물이 스스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장치가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가 필요 없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원칙이야. 요거 이제 아까 사례로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 원칙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칫솔 자체가 스스로 작동을 하니까 얘는 치약이 필요 없는 거야. 이제 치약이 필요 없는 칫솔 뭐 이런 것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죠? 기능들을 작성해가지고 얘를 없애는 거예요. 얘를 없애는 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트리밍한다. 그죠? 트리밍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칫솔 얘기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칙. 이 장치를 가지고 이런 작용을 하는데 이 장치 외에 다른 장치가 복합적으로
활용해버리면 이 장치가 대신해 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치를 없앨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신주가 있어요. 전신주에 번개가 치면 전신주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다가 방전기를 달아야 돼요. 번개가 쳐도 괜찮았죠. 방전기를 달아가지고 모선을 통해가지고 접지로 전기가 밑으로 쫙 내려오도록 만들어야지. 그러면 번개가 치면은 에너지가 이쪽으로 쫙 들어오니까 전신주가 넘어지거나 이럴 일이 없도록 만들었는데 이거 가지고 원가 절감하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얘가 모선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전신주 안에 철근이 있잖아요. 철근이 대체해버리면 이게 필요 없다 이죠. 그래서 철근이 대체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모선 자체를 없애버리니까 원가 절감 확실히 됩니다. 시스템에 우주로 나가면 우주복 있는데도 이렇게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해서 전체 기능 분석에 대한 얘기를 쭉 한번 정리를 했어요. 이제.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보고 끝내봅시다. 이제. 자, 옛날에 우리가 감기 시럽 이런 걸 먹어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먹어보면 뚜껑이 열면은 병에다가 뚜껑, 속뚜껑이 있고 그 뚜껑이 있어요. 이렇게 감기약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액체들을 먹어본 사람들이 있을 텐데 옛날 병들이 이렇게 다 생겼어요. 이것을 기능 분석을 해가지고 트리밍을 하는 거야죠. 그러면 여기 나온 것 중에 트리밍을 하려면 뭘로 트리밍하면 될까요? 얘를 없애나? 얘를 없애나? 얘를 없애나? 물론 이 액체 약을 고체로 만들면 병 자체가 없어질 수 있죠. 네. 여기서는 병 있다고 치고 뭐 다 이제 얘기하는데 요거를 트리밍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요 안에 요 병 높이만큼 있으면 병을 닫았을 때 압착이 정확하게 되겠죠. 압착이 되면서부터 이 기능이 없어진다 하죠. 그래서 뚜껑 두 개를 하나로 만드는 아이디어, 요거 그냥 괜찮은 아이디어 같죠, 그죠? 이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병뚜껑을 이 특허 가지고 다 적용하는 거잖아요.